자, 경마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마감 10분 전 UCC 경마방송의 박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왼쪽에 김주원 위원, 오른쪽에 또 민태민 위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말 경마가 상당히 많은 이변 속에서 끝이 났고, 이제 월초 경마인데, 월초 경마 되자마자 금요일부터 출전 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여겨지는데, 지난주 우리 특별 문자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금토일 3일 모두 다 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결과였기 때문에, 월말에 승부 경주의 선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김주원 위원이나 박대박 위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경주들을 나름대로 접종을 했는데, 때마침 거기 승부를 보내려던 경주에서 좀 삑사리가 나면서 믿음을 주셨던 분들께 좀 아쉬움을 드리고 말았는데, 이번 주 뭐 월초 경마는 다 찾아드려야죠. 싹 한번 이자까지 쳐서 찾아올 생각입니다. 적중 수면에서도 그렇고 좀 완벽하게 퍼펙트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군데군데 그 저배당으로 찍어먹는 경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가 참 많고, 또 2배, 3배 되면서 5배, 6배짜리가 들어오면서 다소간에 좀 변수로 떠오를 그런 경주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번 주부터 그 특별 문자에 이벤트 서비스가 추가가 되죠. 예. 설명 잠깐 해주세요. 뭐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1+1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면서 저희가 보통 한 3개 정도를 승부 경주로 보내다 보니까 나머지 경주들의 좀 자신들이 또 따로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차원에서 저희 전문가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시면은 저희 특별문자 회원들에 한해서 한 명을 오전에 등록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요, 추가로 전문인 3명 중에서 1명 문자를 무료로 역시 발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전에 신청할 때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금요경마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국산 5군의 1000m 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1000m 이제 맨 외곽입니다만은 돼지 짱돌, 짱돌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역시 돌아오자마자 바로 수수기수 완장과 함께 아주 좋은 선임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정말 안쪽에 이렇다 할 전력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평가가 돼요. 10번마 돼지짱돌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흘러갈 조짐이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1경주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1번, 2번의 신예 마필들의 잠재 능력을 먼저 보느냐, 기존 마들의 경험을 우선시하느냐. 훈련 과정으로는 신예 마들도 괜찮아요. 1번, 2번도 좋고 기존 마들도 괜찮은데, 결국에는 그래도 실전 경험을 하면서 입상까지 해봤던 말이 이 기존 마 쪽에 있기 때문에 기존 마 쪽에 점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마 돼지짱돌을 좋게 보고 있고요. 능력 기수들이 이번 주에 다 몽땅 부산 경마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최상영 기수가 여러 마방의 부름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 마방의 돼지짱돌, 직전에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최상영 기수가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해볼 만한 조건이라면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복병까지는 또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의 기승을 하기 때문에 최상현 기수로서는 상당히 기승 감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도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10번마 돼지짱돌의 힘을 한 번 더 실어준 김주현 의원의 설명이었고요. 민태민 의원. 뭐 최상현 기수를 저희 지금 오도마번이 이번 주부터 마명이 안 나가고 기수명이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좀 친숙하게 보시라고 기수명을 넣는데, 역시 아까 지금 계속 중원이 되지만 최상현 기수가 지금 5도에 거의 다 잡혀있을 정도로 관심 기수로 여러분께서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나오기만을 좀 점 찍었던 말이 1번 당배천합니다. 조성곤 기수의 기승정지로 인해서 지금 박근만 기수가 또 한 번 올라왔죠. 예전에 지금 얼마 전에
뭡니까? 불패. 무슨 불패죠? 무슨 불패? 뭐 불패가 무슨 불패? 한두 개가 그러니까 아니라서 30조에서 1분만 이자 포인마 이렇게 부르자마 금포 스카이하고 들어왔던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그 박근만 기수가 또 30조의 부름을 또 받고 주전 기수가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상금벌이 최선이고 지난주에 국위군에서 안정적으로 선입을 하면서 1등을 왔죠. 정글짐하고 병합을 했는데 이게 신마치고는 상당히 싹수 있게 잘 따라갑니다. 주행검사 8월 30일 날 받고 주행 연습까지 30조에서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고 또 포리스트 캠프자마 여러분 아시죠? 스피드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초반부터 조지고 나올 전망입니다. 자, 데뷔전 승부가 상당히 잦은 마방이 울줄기 마방이고 또 성공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많이 때리니까 이제 많이 꽂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준비도 착실하게 해서 데뷔전을 쏘기 때문에 일반만 당대 천하의 잠재력 데뷔전부터 주목을 좀 하자라는 민태민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10번만 대지장도를 역시 축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경주다. 이렇게 첫 경주 평가가 되고요. 1번만 당대 천하에 기본적으로는 순발력을 좀 끌어내줘야 뭐가 되겠죠. 자, 저는 그 휴양 마필인 오브마 포티브룩도 끝까지 현장 상태를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던 아웃마필은 배팅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저 박대박의 예상 기조인데 용마필 자체는 워낙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안쪽에 망아지들이 툭 튀어나가지 못할 경우에 또 외곽에서 그다지 빠른 가속이 또 나올 수 있는 마필들 별로 없기 때문에 휴양이고 자시고 그냥 앞에 나가서 힘 나는 데까지 버텨본다면 1000m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교 패턴 자체에 어떤 뭐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기본 걸음으로 맞추면 잘 끊으면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자막인 만큼 10번 대실장돌, 1번 당대 천하와 함께 5번 포티브룩의 현장 상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로 갑니다. 국산 5분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3번마 파워레인저,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들, 또 바깥쪽, 지난번에 2차로 왔었던 느마치, 이런 마필들과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눈에 띄는 전력입니다. 4번마 파워레인저가 김동현 기수 승짝이면 역시 선행 가능성까지도 가장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파워레인저의 인기도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가 좀 됩니다. 민태민 위원의 의견은 어때요? 파워레인저는 여기서 인정하셔야죠. 직전에 이 자리에서 김주원 위원이나 박대박 위원이 세게 말씀을 드렸던 게 파워레인저입니다. 그 전번에 그린미리하고 동등한 주력을 선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좀 세게 봤던 게 정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마였던 장풍파랑이 안쪽에서 밀고 나왔고 또 휴양마였던 대지장돌 1경주 우리가 좀 추천마로 말씀을 드렸는데 걔가 또 너무 잘 뛰다 보니까 아쉽게 3차게 만족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거리 늘어도 뭐 단독 선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을 놓고 후착을 좀 찍어 먹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원 위원. 네, 이번 2경주와 다음 3경주가 원래 지금 나오려던 3경주에 나오려던 마필들이 한 대에 뭉쳐서 나오려고 하다가 경주가 하나 깨지면서 지금 분할이 됐어요. 이 3경주에 지금 출전 예정인 탐라 행운을 피해서 지금 2경주로 온 마필이 4번마 파워레인저, 특히나 8번마 느마치인데 8번마 느마치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셌던 이번 주 국산 5군의 대가리 탐라 행운을 피해서 이번 2경주로 선회를 해서 나왔더라면 뭐 승부이지만큼은 최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단디헤라까지 좀 짚어볼까요? 단디헤라가 스타트는 괜찮은데 스타트 이후에 그 선두권을 형성해가는 맛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번 뭐 가능성만 조금씩 부여가 되고 정작 입상하지는 못했는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뭐 마명도 이제 부산 사투리로 단디헤라가 좀 똑바로 해라. 좀 단단하게 확실하게 해라. 뭐 그런 뜻인데 거세를 했어요. 거세를 하고 이제 어차피 2달 정지를 그때 때려 맞았기 때문에 정지를 먹고 나오는데 현장에서 체중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불어나오면 좋겠죠. 일단 제법 때는 좀 불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싹수가 있는 마필이 실전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다가 거세라는 변화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거세를 하고 나서 조금 아직 시기적으로는 그 조그만한 마체다 보니까
체력을 회복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맛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약한 문화 이경주가 나왔기 때문에 4번 뒷자리의 주인공이 뚜렷하진 않아요. 음아치와 함께 선두권 제대로만 쫓아간다면 재밌는 결과 도출해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4번만 파워레인저를 축으로 도착을 찍는 경주입니다. 이경주였고요. 3경주로 갑니다. 김주원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경주가 3경주와 분할된 레이스입니다. 이번 3경주 전체적으로 이경주보다는 그래도 마필들의 전력이 좀 평준화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번만 탐나 행운이 먼저 눈에 들어집니다. 게이트 조건도 잘 받았고 자 밑에는 의원 탐나 행운은 전번에 깜빡이 팔릴 때 빼고 유성드림으로 재미를 좀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훈련 내용도 좀 목놀림이 무거웠고 당시에 맥앤치즈라는 강축이 있었기 때문에 막말로 1조 백광열 마방과 최시대 기수의 2착 승분에 걸린 마필 승부 의지를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조합이었는데 뭐 이번에 3위 승분에 걸려있고 또 훈련 내용도 3일 스타하고 병합돼도 뭐 잘 나가는 모습이고 게이트 일정을 앞세워서 선임력까지 정계도 기습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번 경주도 큰 메리트는 없지만 2번을 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주현이요. 마음속에 정해둔 한방막곤이 있는 경주예요. 당연히 2번만 탐나 행운을 놓고 때리는데 한 마리가 지금 마방에서 2번 일지 다음 일지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일단 뭐 한방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일단 그 밖에 조교상 특이사항이 있었다라면 6번마 무한비상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훈련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이 단점 보완을 지금 마방에서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는 모습이라 분명 7전에서 변화가 올 타이밍이 됐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경주도 배팅의 중심은 확고하게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 탐나 행운 기본적인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을 더욱더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게이트 조건이 아직까지는 안쪽으로 잘 따라주고 있는 만큼 정동철 기수의 강력한 초반 추진 기대하면서 2번을 먼저 보는 경주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로 갑니다. 국산 5분의 1300m 경주입니다. 1300m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추임력을 보이거나 또 끝걸음을 좀 남겼던 마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직선줄에서 좀 올라온 마필들에 대한 평가가 좀 의견이 분분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안정감을 선택을 한다면 뭐 데뷔전부터 1300을 골라갖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꽂아버렸던 마필 6번이죠. 레전드 위너 쪽에 혹시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만 레전드 위너를 글쎄 어느 정도 강한 충만감으로 봐야 될지 여기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그 선행을 받고 잘 나가던 배달이 대왕이라는 마필이 그냥 4코너 돌면서 알아서 안장이 돌아가갖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하질 않고도 그냥 레이스 중반에 아주 쉽게 레이스가 풀려진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근데 빠른 말이 또 없다는 측면에서 선행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건 자막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6번만 레전드 위너를 축만 내지는 주력으로 배팅권에 좀 넣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 혹시 세게 보는 마필이 있는지 아니면 6번을 확실하게 놓고 때려도 될지 김주원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보겠습니다. 좋게 보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마 은하입니다. 최근에 인코스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빠른 말들을 강한 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개상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서두에 설명이 나갔죠. 빠른 말이 없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은하 역시도 여기선 기습 선행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행 후보 중에 한 말입니다. 김영민 기수가 다시금 정성 들이면서 잘 만들어 놨고요. 일단 확실하게 상태는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까지 잘 만났다면 인코스 2점 제대로 한번 활용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팅과 측면에서 6번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현장에서 형성된 1번과 은하를 좀 강한 어조로 추천해준 김주원 의원이었고요. 자, 민태민이요. 김주원 의원이 뭐 1번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6번에다가 또 힘을 한번 실어놔야 되겠네요. 이건 지난번에 좀 저와 팬 여러분께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박대박 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그 당시에 배달이 대부가
배달의 대왕이죠, 대왕. 배달의 대왕이 강축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때 주행검사 때 제가 전 찍어놨던 바람의 전설을 주력으로 때리고, 그리고 이 혈통상 스피드가 있는 피코 센트럴 자마였던 레전드 위너를 배당으로 노렸어요. 근데 꼬랑지끼리 두 마리가 오면서 큰 배당이 나와버리고 말았던 그런 경주였는데, 저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데뷔전 치는 신마가 1300을 바로 돌파를 했을 때는 그 말 자체는 기본 원판이 센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서울은 물론 데뷔전 1300이 잘 바로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 거의 없지만, 부산에서 1300 뛰던 말이 데뷔전 입상을 하면요, 그 다음 경주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6번 레전드 위너는 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위원의 그 세게 보는 마필 한 마리씩이 이제 1번 막 은하, 그리고 6번 막 레전드 위너인데, 막판까지 아주 재밌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박대박은 일단 인기면에서는 6번이고 또 재밌는 마필 1번 막 은하, 충분히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해설들이었습니다만, 자, 오늘 금요경마의 최대 화두, 이 최상현 기수의 감양 3번 막 무공훈장도 이번 경주에서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고 좀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혼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오두마번에서 지금 3번이 세 번째 잡혀 있나요? 그죠? 네, 3번째 잡혀 있습니다. 1번도 아주 빠르진 않고 6번도 안쪽에서 뭐 하나 밀고 나가면 굳이 송경민 기수가 그거 잡아먹겠다고 싸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3번 막 무공훈장이 선행을 나선다면 아주 재밌는 결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300m 한 두 번 뛰어본 거 별 내용 없었지만 이번 경주는 좀 다른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벌써 4경주는 자막 자체가 좀 배당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6번, 1번, 3번, 1번, 3번, 6번 세 마리 제 방송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5경주는 이 김주현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1200m 경주고요. 출전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압축 배팅이 좀 예상이 되는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민태윤 위원 5경주 한 마리 한번 추천해 주시죠. 직전에 승부경주로 대가리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말이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9번 홀리강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게이트 이점이 있었지만 발주가 좀 덜컹하면서 밀고 나오는데 좀 힘은 분명히 썼던 말이고, 명운질주를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라스트 가서 안쪽 코스를 타면서도 외곽에 있던 명운질주를 잡아내면서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인기 2, 3위가 와서 짭짤한 배당을 승부로 때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이 말은 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땐 외곽 번호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뭐 상위군의 감동의 문과 병합 때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직전보다 좋아서 9를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5경주는 김주현 위원의 추천 경주. 지난주에 그 김주현 위원이 그 추천 경주를 싸그리 다 적중을 했습니다. 다 맞췄어요. 지금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는 상승세인데 저희 특별 문자에 좀 위력을 좀 많이 보태주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또 제가 같이 지켜봤는데, 자, 그 흐름 그대로 이번 주 월초 경마 더욱더 압축된 마건 아주 뭐 뚜렷하고 날카로운 그런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5경주 5번만 명운질주 팔릴 것이고, 우리 민태민 위원은 9번 홀리강타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배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1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배팅을 한다 치면 분명 매경주 편성에 상관없이 고배당만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안정적인 인기마들을 엮어서 좀 안정적인 배팅 방법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배팅해서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경마를 계속 하시면서 즐기시려면 일단 이득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배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요, 결국에는 먹어도 크게 못 먹고 크게 재미 보는 날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뭐 여러분들의 배팅 방법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편성과 흐름을 읽으시다가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이 1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배팅을 한다 치면
그중에 절반 이상은 좀 과감하게 때릴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먹어도 크게 먹고요. 이번 5경주가요, 가진 자금, 오늘 가지고 나오신 배팅 자금의 절반을 쏟아붓는 게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느낌이 진하게 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11개의 부상 경마 가운데 가장 자신있게 한번 배팅 강도를 올려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꼭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입상 가능성 높은 두 마리가 지금 눈에 두드러져서 추천 경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려박자 승부 경주,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오전장에서 한번 승부를 강하게 보자라는 그런 찐한 멘트였는데 결과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주원 위원의 강력한 승부 경주, 저 5경주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경주로 갑니다. 국산 4군의 안마이 경주 총 1200m에 총 7마리, 가장 적은 출전 두수의 마표들이 출전합니다. 박대박이 지난번 코리아 오크스배 때 꼴찌마 이벤트 때 아주 제대로 적중을 했던 오하이오걸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게이트 조건 때문에 선행을 나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장풍파랑을 또 추천을 드려야 되겠네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크리켓 자마 데뷔전 1번 게이트의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모습들 무조건 된다, 여러분께 확고한 믿음을 드렸던 게 장풍파랑인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된다에 저는 무조건 올인입니다. 저는 3번 장풍파랑 여러분께 축으로, 민태민 믿고 가시는 분은 3 넣고 가시면 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도 되고 뭐 선행도 되고. 그렇죠. 김주원이요. 예, 선행은 이번마 오하이 오걸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오크스배 당시에는 거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편성이 얘가 소화할 수 없는 편성이죠. 그야말로 상위권 마필들과의 이 점핑 대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위권 성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거리 줄인 1200m 레이스에 김동영 안장, 거기에 2번 게이트 3착 승분에 빼고 싶어도 못 뺄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김동영 기수가 기승했더라면 뭐 죽기 살기로 선행 올인 승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대박은 다시 한번 또 최상현입니다. 역시 민태민 의원의 의견 존중하면서 조금 더 힘을 좀 주고 싶은 그런 경주 마필인데, 이번 오하이오걸 자체에 대한 저는 믿음이 조금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 김주원 의원의 해설처럼 1200m에 또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댕동명이가 올라탔기 때문에 선행을 아주 원사이드하게 나가서 문짝이 딱 열리고 보니까, 야, 이거 뭐 2번에 단독 선행 가는 것을 나머지 애들이 이제 먹어주는구나,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오하이오걸의 버티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만은, 저는 장풍파랑이 얘기한 것처럼 흑만 안 맞으면 아직 흑글도 안 맞았을 뿐이지, 뭐 흑 맞았을 땐 뭐 악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장풍파랑 자체가 직전 경주 잘 뛰었는데도 이번에 이제 49kg 수습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더불어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번 경주까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뭐 싸우지만 않으면 2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번만 장풍파랑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하이오걸은 역시 이제 선행에 올인할 마필이니까 현장에서 확실하게 좀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지 현장 컨디션 점검에 눈길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7경주로 갑니다. 이번 7경주는 우측에 앉아있는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4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김주원 위원. 상태가 썩 마음에 안 드는 이 인기만 한 마리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7번마 중앙운의 컨디션이 직전 입상 시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 소수초 마을과 강하게 병합을 시키면서 직전 조시를 한번 이어가서 승군전도 으쌰으쌰 해보자, 마방 의지는 느껴졌는데 그에 반해 성과는 상당히 미미했다. 괜히 훈련 강도가 강해지면서 말이 좀 지쳐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마로 팔린다라면 7번마 중앙운에는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지금 복병권에서 평소에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던 기수가 타는 마필 하나를 좀 눈여겨서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다 이런 멘트는 아니지만은 8번마 천지 히어로가 최근에 만났던 그 경주 조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해졌기 때문에 마칠 인삼을 떠나서 천지 히어로의 역사만 본다면 충분히 2차권 내지 3복승으로는 배팅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 컨디션 점검에 가장 눈길을 줄 마필로 8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자막입니다. 원투를 역전된다면 단숨에 항구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번 7경주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 그 이유를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지난주에 토요경마 때 초원길을 쌍대가리로 메인 승부 적중을 드렸고 베스트보스 역시 일요일날도 쌍으로 와주면서 두 경주 모두 잡아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부산 10월 3일날도 그 여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원 의원이 불안하게 봤던 중앙운에 여기서는 뭐 안 될 겁니다. 현장에서 말이 미쳐있다면은 뭐 한 군형 받치는 정도지 세게 안 보셔도 되고 박대박 의원이 말씀하셨던 천지 히어로는 배당으로 노려볼 값어치가 있는 복병이라서 현장에 저도 상태나 배당의 메리트를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대가리를 한 마리 믿고 있어요. 이마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거예요. 능력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3번마 이성재 기수의 알렉스를 강대가리 놓고 갑니다. 강축으로. 데뷔전 당시부터 뭐 1000m 막강한 선임력으로 우승을 했던 말이고 경남신문배 이세마 대상경주까지도 바람을 몰았던 바람잡이를 했던 그런 말이 요 알렉스라는 마필인데 다리가 안 좋아서 직전에 공백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번에도 질병을 보니까 파행도 있고 뭐 의사선역이라고 입안이 좀 헐어버리는 질병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현장 상태가 좀 관건인데 훈련 내용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감기 걸린 칼루이스도 장재근 이깁니다. 정말로 마찬가지예요. 알렉스가 여기서 설령 베스트가 아니라도 이 정도 상대들은 어린애 손목 비틀듯이 뭐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3 놓고 갑니다. 3 놓고 쌍승시까지 3번 놓고 압축된 막건으로 한번 승부를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절반의 힌트는 제공을 해준 셈입니다. 우리 민태민 위원의 7경주 승부는 3을 놓고 때린다. 네, 더불어서 꼬리까지 이제 제대로 엮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꼬리가 원틀로만 꽂아주면은 아주 기분 좋게 7경주에서 남은 금요경마의 마무리를 향해서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경주 갑니다. 혼합 3군 1200m입니다. 단출한 7마리 편성. 자, 1번 감동의 문, 또 2번 감동의 질주, 3번, 4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역시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네요. 뭐, 안쪽, 바깥쪽 별로 의미를 두기 좀 어려운 그런 자막이긴 하지만, 김주원 의원. 예, 저는 원래 승군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승군전이라 하면 원래 있었던 군보다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에 강자와의 대결 아닙니까? 그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우초는 바로 통할 것 같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우승 자체가 자력으로 이끌어냈던 그 선입 운영에 의한 자력 우승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계상으로도 지금 선두권을 형성할 마필들이 믿어 못 믿어 뒷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라면 저는 뭐 승군전 무사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태민이요? 관심 마필은 감동의 질주입니다. 직전에 보고 나서 다음에 나오면 너 무조건 놓고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좀 작심을 했던 말인데 최상현이의 감량까지 일단 더해졌습니다. 직전에 제가 왜 이거를 좋게 봤었냐면은 그 전번에 센구미에서 선행 가서 라스트에 좀 덜미를 잡혀서 그때 좀 놓쳤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직전에 보면은 안쪽에서 뭐 울트라블루라든가 박수처 그리고 오추마 이런 애들이 밀고 나오는 바람에 10번 게이트 조창호 기수가 말을 너무너무 외곽으로 좀 무리하게 타버렸어요. 넘어가려다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고 또 넘어가려다 브레이크 잡고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말이 직선에서 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1200으로 거리가 내려왔죠. 그리고 최상현의 감량이라면 그냥 뭐 앞선까지도 저는 무난히
좋은 전개를 끌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2번을 관심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민태민 위원이나 나나 하루 종일 최상현이 그러네요. 많이 봐야 될 것 그러고 같아요. 보니까. 네.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상현 기수랑. 저도 2번마 감동의 질주에 한 표를 좀 더 실어주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어쨌든 1번, 2번, 4번 세 마리가 조금 더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뭐 3번의 인기도나 나머지 마필들, 뭐 현장 바람이 또 남아있으니까 현장에서 폭풍 같은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번, 2번, 4번은 팔릴 것이 뚜렷한 그런 자막입니다. 2번 감동의 질주, 그리고 우리 김주원 의원, 승군지원이지만은 최근 타임 자체가 또 되는 상황이다. 4번만 나노초를 강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도 저부단 경주지만은 축은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고, 후짝도 좀 주력으로 적중이 돼야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현장 선택 2번, 4번 위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책을 펴세요 코너입니다. 국산 3군의 1400m 경주고요. 자, 일단 안 되는 마필들, 막권 살 일 없는 애들부터 좀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번만 서버빌, 막권 살 일 없지요? 이건 또 안말경주들이었는데 안말경주에서 뭐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체구가 작은 그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5번은 메가파워도 막권 살 일 없죠. 최근에 전력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듀엘 소나타 같은 경우도 지금 단거리에서는 조금 빛이 나기도 했는데 이 3군에 올라온 다음에 1400, 1600을 두 번 뛰어봤는데 뚜렷한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조교 패턴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져가면서 최근 경주와 다름없이, 그러니까 지난번과 마찬가지의 패턴을 아주 강한 조교로 등짝을 바꿔본 정도인데 등짝 변화가 그렇게 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번마 듀엘 소나타도 일단은 지고 갑니다. 자, 2번마 하이키하고 4번마 원일시대가 전개는 가장 잘 빠지는 마필들이에요. 일단 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코스를 지난번에 잘 탔는데 안쪽을 매끄럽게 끌어내면서 중앙으로 치고 나와서 힘있는 걸음을 끝까지 유지해냈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있었어요. 엄청난 걸음이 남았던 건 아니지만은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거리 1400m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300만 뛰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1400, 요번 1400m까지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1300m 이착이었다라는 점 꼭 체크하시고요. 19조에서 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 하이킬은 어떤 형태로든 막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껴있는 것도 그냥 지워버리죠. 콩코르디아.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부질이 그냥 천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 결국 남는 놈이 이제 외곽의 세 마리인데 7번만 만인지력하고 9번 하스타티가 서로 각질이 부딪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인지력이 1600m에서는 확실히 큰 놈한테 능력에서 깨졌어요. 전까지는 제가 추천을 계속 드렸던 마필이지만 시원하게 선행 가고도 약간 주춤한다면 이제 가속으로 선행을 갔는데 선행을 가서 편안하게 오고도 스스로 걸음이 죽어버렸어요. 간헐적으로 이제 짝발을 쓰다 보니까 한 번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이번 경주는 스스로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감량이 돋보이는 조상범 기수의 하스타티가 7번 만인지력을 괴롭힐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바킹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스타티 같은 경우도 이 조상범 기수가 이제 처음 기승한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덱마 가지고 곧잘 끌고 들어옵니다. 밀어서 선행은 잘 가요. 그리고 가볍다 보니까 코너 워크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1착 혹은 2착 잘 꽂아내고 있는 조상범입니다. 그래서 감량 이점이 분명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마필이라 두 마리 모두 다 주력 막권용으로는 조금 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경주 2번, 4번 가운데 이번 경주에 배팅에 축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력 배팅 중에 하나가 바로 8번막 큰 놈입니다. 큰 놈. 분명히 자력으로 올라온 2착 입상이었고 그 정도 걸으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에서 뛰는 7번, 9번 치열한 경합으로 인해서 두 마리 모두 다 무너지거나 한 마리는 적어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8번만 큰 놈을 주력 배팅으로 합니다. 하지만 구티어 제가 8번을 놓고 때리는 승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8번은 주력 배팅이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방어로 혹은 삼복승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 여지를 좀 남겨두는 마필이에요. 어쨌건 축으로 때리는 마필은 2번과 4번인데 자, 제가 축을 정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승부의지예요. 현장 승부의지.
그리고 조교 때 잘 된 것은 2번마 하이키가 먼저지만 4번마 원일시대가 17주 만에 나왔어도 승부의 칼날을 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사인이 나온다면은 4번을 놓고 때리는 변칙적인 승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휴양마라는 인식을 일단 버려놓으시고 2번, 4번 중에서 축을 잡고 때리고 받치고 삼복승 활용까지. 자, 구경주 전체적인 배팅 메리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멋진 추천 경주의 완성을 한번 현장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이제 혼합 2분의 1900m로 펼쳐지는데, 자, 이 축마 선정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축만 잘 잡으면은 두 방 안에서 적중이 됐을 때 무조건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뭐 양 위원들이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김주원 위원 넘겨보겠습니다. 예, 훈련상 좀 좋게 봤던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2번마 여러분의 여왕, 이게 거리까지 늘어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백학렬 조교사가 상당히 신경을 써놨고, 또 한 마리는 4번마 미네스트 보인타운인데, 최근에는 얘가 선행을 못 간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편성도 편성이고, 훈련 때 이 몰아줬을 때의 스피드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썩었나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이번에 송경훈 교수가 다시금 좀 만지면서 말이 확실하게 스피드가 살아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두권을 형성할 마필 중에 4번마 미네스트 보인타운도 이번에는 예, 선행 강공 승부를 충분히 예견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 자, 직전에 의심을 했고 그 전번에 GCTC 트로피 경주에서 놓고 때렸던 말이 있어요. 골드알루의 점화입니다. 일본 산말답게 장거리 가면 더 뛴다. 1900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의 여왕은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 와줄 거라 믿고 있어요. 직전에는 조성근 기수가 너무 무리하고 너무 의욕에 넘친 말머리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능력만했던 스트레이트 리프트 스텝이라든가 금포대승이 이끌었던 레이스를 힘으로 제압할 정도의 능력만 아니에요. 이번에 1900m 뭐 그레이트 베이가 나가든 미네소트 보인타운이 나가든 차분하게 결대로만 선두권 놓치지 않으면 직선에서의 한 발은 단연 돋보일 마필이 2번 여러분의 여왕입니다. 구미가 세긴 셌어요. 이경주란다. 2번마 여러분의 여왕이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이 세긴 셌고, 자, 우리 김주원 의원은 그 와중에 접전 구도 속에서 단독 선행이 이번에는 가능해진 상황이다. 4번마 미네스트 보인타운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대박은 같은 앞말이긴 한데 2번과 똑같이 앞말이긴 한데 이 7번마 미즈마고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GCTC 그 이후에 아주 꼬박꼬박 출전 주기를 또 빨리 가져가면서 계속 추천을 하는데 꼬박꼬박 또 꽂힙니다. 절대군주 쫓아가다가 남들 다 가랭이 찢어지는데 지 혼자 2차가 또 꾸역꾸역 버텨내. 지난번에도 이길 수 없는 반응의 질주였기 때문에 깜빡이 지켜내겠나, 또 확실하게 깜빡이 지켜주더라고요. 자, 52.5kg 부담 중량도 그대로고 거리는 1900m 이미 돌파를 해냈고, 출전도수가 또 많아서 뭐 선입이 어지러운 그런 레이스도 아니고 7번을 억지로 빼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내 입장에서 좀 만약에 7번을 뺀다면 억지로 빼는 그런 상황이라 대가리 한번 못 오고 2등만 지금 줄기차게 오는 마필이지만 이번에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경주 7번만 미즈마고 박대박의 추천이었고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경주 저희 추천 마필들 미네스트 보인타운의 단독 선행 가능성, 그리고 편성 아주 센 데서 뛰었던 한말 2번만 여러분의 여왕까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경주 갑니다. 국산 1군 1300m입니다. 일본 애들하고 붙는 거, 뭐라 그래, 이번에는 아시아 챌린지컵이라고 했고, 작년에는 한일 교류. 이제 장거리는 정말 차이 많이 나게 택도 쉽게 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꾸 단거리로 앞으로도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1군 말들의 1300, 1400을 자꾸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건 또 마사의 정책이 또 분명하고, 그래서 1300, 1400에서 혹은 1500, 1600m에서 자주 만나는 애들, 아주 홀수란다. 올수의 할리인데 홀수가 되었어. 올수 나오면 할리 나오고, 그지? 할리 나오면 올수 나오고, 여기 아주 능력 자체가 A급인 뚜렷한 더 센 말이 출전하면은 올수나 할리의 인기도가 좀 밀리는데, 그런 놈들이 또 안 나오는 경주에 앞선의 핵심이면서 편하기만 하면 또 버틸 수 있는 애들이 7번, 9번이다 보니까 이 두 마리만 나오면 아주
골이 아파져요. 그 와중에 또 한 놈은 또 늑발을 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경마 팬들 배신 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 7번 9번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온 가운데 요 마지막 11경주의 오두마번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약간 좀 정말 썰전틱하게 주고받는 그 멘트들이 아주 좀 충돌을 좀 많이 했습니다. 치열한 그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데 조금 좀 걸러가지고 완화시켜가지고 각자들 세게 보는 맛bil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현장에서 배당이나 높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9번만 할리를 믿고 갑니다. 부담 중량도 이번에 57.5 상당히 불안하죠. 거기에 외곽 게이트. 하지만 이 1300이라는 거리에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 이 선행과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짧은 거리에선 부중 따위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코너까지의 전개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담 중량, 높은 부담 중량을 거뜬하게 돌파해낼 수 있는 게 선행마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빠른 말 없는 경주에 1300거리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레이스라면 저는 뭐 부중 때문에 배당이나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안쪽에 발빠른 말들이 많아도 그래도 할리가 선행을 간다. 이 할리가요 이번에 훈련 강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훈련을 세게 하면 말이 끌어버려가지고 훈련 때 힘을 너무 쓴다고 하네요. 이걸 제가 내용으로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훈련을 좀 약하게 하겠다라고 이 마방에서 언지를 하면서 이 훈련 강도를 좀 많이 낮춰서 훈련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차분해요. 차분하고 발도 빠르고 저는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팀. 이번 경주 이제 마번을 잡는 와중에서 우리가 뭐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경주 맞춰주고 싶은 것도 있고 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또 이제 박대박 의원 얘기하고 김주원 의원이 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1300이에요. 최근에 1400, 1600이 부산에 많이 있었는데 1300입니다. 1300. 자 여기 나오는 1번부터 10번까지 전두수의 마필이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조교사라면 여기서 뛰던 말들이 1300에서 뒤에 놀던 말은 없어요. 전부 다 스피드를 가지고 있던 말들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선행을 갔던 할리가 이번에는 더 어렵게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저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롱스피드 같은 거, 뭐 멍성 히어로, 올수, 뭐 하다못해 알파 명장, 그리고 지난번에 할리를 괴롭혔던 알파 캡틴까지 이런 애들이 1300 거리 줄어들면요 상금 따먹으려고 초반부터 미친듯이 저는 밀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리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힘을 한 발 더 쓸 말이 유리한데 야 이게 지금 56.5를 받았어요. 할리가 57.5인데 예전에 61.5를 달고도 능력마처럼 뛰었는데 지금 뭐 세월이 무상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5세라서 지금 반전의 기회가 올 거예요. 그게 바로 4번의 알파 명장이고 이구미에서는 뭐 초반부터 그냥 발주부터 스타트 끝까지 힘만 갖고 밀어붙여도 2등 안에는 저는 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샌드킥하고 알파 명장의 전기가 좀 비슷하긴 한데 결국 저는 알파 명장은 부담 중량 때문에 점수를 더 실어주는 측면이 좀 강해요. 전기와 더불어서 자 3번만 알파 명장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더 추가시켜드리면은 11경주를 어떤 정리하는 측면이 조금 희석이 될 것 같아서 자 앞선 핵심으로 할리를 강추천하고 있는 김주원 의원의 의견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윤태민 의원 3번만 알파 명장을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박대박은 축이 될지 주력이 될지는 몰라도 역시 배팅 1순위로는 3번만 알파 명장을 가져갑니다. 알파 명장에 할리로 때릴 수도 있어. 어쨌든 알파 명장을 2차 싸움 속에서는 가장 다양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때릴 것 같은데 할리로 표정이 지금 약간 네트 속에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할리가 어려운 싸움이라고 좀 얘기했어. 이거는 메리트. 왜냐면 할리가 전번에 그 다 아시다시피 초반에 미라클 런더가 무리하다 보니까 직선에서 기대가지고 할리가 주춤하면서 이렇게 한 방해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300 김주원 의원 생각대로 딴 애들도 선행 가더라도 그래도 할리가 제일 빠르다고 보고 있고 뭐 어차피 다른 애들이 선행 못 가는 상황이라면은 그나마도 한 발 빠르게 돌 할리가 유리는 한데
이제 축은 3번이 좀 낫다 이런 의미로 3구로 때릴 수도 있어요. 배당이 웬만큼만 나와주면. 제가 적중 내역 볼 거예요. 아니 저 이런 거 안 돼요. 난리 같은 거. 자, 3번은 알파 명장의 인코스 선입이냐, 외곽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올 할리냐, 이 두 마리 위주로 마지막 11경주 때리고 맞추는 공략 압축해서 좀 적중을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까지 좀 수월한 그런 편성들이 일단 배팅하거나 또 정리하거나는 좀 쉬운 그런 편성들이 많아서 좀 좋은 결과, 그리고 또 다적중까지 기대감이 높은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3명의 위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 현장에서 같이 하시기를 희망하면서 금요경마 UCC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